안녕하세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입니다. 오늘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기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논리적이거나 합리성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유형입니다. 감정이 여리고 때로는 인정도 많고 타인의 마음을 살피느라 자신의 입장은 손해를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질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도 예민한 편이라서 조그마한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예민한 반응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어느 때는 불안과 짜증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런 모습이 더 많아졌다면 이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순하고 무딘 성격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도 본인들에게는 민감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학교 시스템 등 아동에게 모든 것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면 이제 기분 전환을 하려고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야외 활동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데려가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면 자녀는 더 많이 지쳐서 집에 와서 공부나 숙제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이런 자녀들은 활동적이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민감한 외부 자극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써버린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의 자녀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자극이 없는 상태이고 마음을 정리하고 가라앉히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눈치 보지 말고 혼자 가장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에너지 충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자녀들은 환경뿐만 아니라요. 상대방의 감정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엄마의 불편해하는 눈빛이나 행동에 마음이 쓰이고 그것으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어머님이 먼저 자녀에게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하시면 자녀도 그 편한 마음을 전달받아서 오히려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해야 하는 학습 활동은 학교 후에 잠깐이라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자기가 원하는 조용한 활동을 하게 두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 활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체육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 재능이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아이가 흥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흥미가 있었다면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시간 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등의 모습이 자주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체능은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흥미가 없다면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일 같습니다. 만약 전공처럼 집중해서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많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스스로 취미로 하다가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이 주변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대회 등에서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재능이 있고 감수성도 풍부하다면 섬세한 작업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을 전공으로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 오히려 더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데 있어 가능하면 모든 것을 아이와 사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예상 밖 상황에서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시작해 주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기에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아이와 깊이 이야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옮기면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 반 친구들은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다면 자녀의 친구들 중에 같은 반 친구가 있는지 등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주어서 민감도를 낮춰주세요. 이 유형의 자녀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나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이 아이에게는 불필요하고 힘든 자극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시간적인 측면에서 학교 후에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으로 바로 가고 일정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자녀들은 모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하더라도 조용한 도서관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는 방법이나 학원에 가기 전에 집에 들러 간단한 간식을 먹고 쉬어가는 등의 잠깐의 쉼표를 찍고 다음 활동으로 이어갈 때 오히려 다음 수업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할 때에도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 배경을 알면 훨씬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과학의 원리나 역사를 배워갈 때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의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과학자가 원리를 알아낸 과정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만들어냈는지 등을 같이 배울 때 학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아이의 성향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다르다 보니 부모님들의 학습 코칭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마음 상담소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성향별 공부법에서 조언을 얻어가신다면 큰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아이와 즐겁게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심리상담센터 오은정 소장이었습니다.